여러분 살다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대놓고 무시하지는 않지만 거리낌 없이 내 의견을 흘려버리고 내 시간과 마음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물론 회사나 사회생활에서는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할 순간들이 있죠. 하지만 일상적인 관계에서도 우리가 베푼 친절이 오히려 독이 되어 어느새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내가 편하게 대해도 되는구나 하고 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정작 본인은 왜 이런 대우를 받는지도 모른 채 계속해서 무시당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혹시 나도 모르게 상대에게 만만해 보이는 행동을 하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에게 만만해 보이는 4가지 특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덜어내는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제가 마음에 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클릭 한 번으로 다음 영상을 더 빠르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에게 인정 받고 사랑받기 위해 지나치게 자신을 낮추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새로운 모임에 나갔을 때도,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들죠. 이런 마음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지나치면 문제가 되죠. 예를 들어 동창회에서 형편이 넉넉지 않은데도 난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꼭 비싼 식당을 예약하고 적지 않은 금액을 계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다들 아이고 대단하다, 고마워하며 치켜 세워주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그 정도는 부담 없겠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많이 베푸는 게 의무가 돼버리죠. 또 습관적으로 저는 다 괜찮아요. 저는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좋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작 본인의 마음은 살피지도 않은 채 무조건 괜찮아요를 입에 달고 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뭘 해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져 버립니다. 결국 이 사람은 거절 안 하겠지? 이 사람은 뭘 해도 상관없겠지? 하면서 우리의 상황과 마음은 전혀 헤아려지지 않은 채 남의 말에 휘둘리게 되죠. 때로는 내 의견을 분명히 말하고 적절한 경기를 그을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가장 쉽게 시작하는 방법은 식사 메뉴를 정할 때입니다. 저는 다 좋아요 라는 말 대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이때 열린 제안으로 말하면 거절 당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오늘 짬뽕 먹을래요 보다는 오늘은 바쁘다면 어때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먹고 싶은 게 없다면 오늘은 한식이 안 땡기지만 다른 건 괜찮아요. 하고 특정 음식을 소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구도 여러분을 이기적이거나 까다로운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당신의 진심 어린 배려는 소중하지만 그 배려가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해치는 값비싼 대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말실수나 불필요한 말이 많아 스스로 가치를 떨어뜨리는 태도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한마디 잘못된 말로 순식간에 약점이 잡힐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특히 모임에서 분위기를 살려보겠다고 아무 말이나 했다가 오히려 실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웃들과의 동네 친목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분위기를 띄워보려고 한 말이 제 발등을 찍은 경우가 있었죠. 아이고, 우리 영감님은 집에서는 정말 한없이 무능해요. 설거지도 제대로 못하고 손주 보는 것도 서툴러서 제가 다 해야 하는데 아마 다들 비슷하시죠. 웃으면서 공감을 끌어내려 했던 말이었는데 이후로 다른 사람들이 제 남편을 볼 때마다 그 집에서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게다가 남편의 자존심도 상하게 했습니다. 또 돈 많다고 농담처럼 말했다가 나중에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거절하기도 곤란하고 빌려주자니 뗄까 걱정되고 결국 스스로 곤란한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말씀이 적으신데도 오히려 더 존중받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의 특징은 꼭 필요한 말씀만 하시되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려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쉴 새 없이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떤가요? 처음에는 다들 귀 기울여 듣다가도 시간이 지날수록 아, 또 시작이네 하며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게 되죠. 말을 줄이는 게 어색하고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무조건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천천히 상대방을 알아가면서 조금씩 대화의 폭을 넓혀가는 게 어떨까요? 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는 말을 하느냐입니다. 침묵이 불편하다고 해서 억지로 말을 이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어나게 되죠. 그때가 되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말은 삼가야 할지도 더 잘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한번 도와줬더니 이웃이나 친척들이 자꾸 부탁하는데 거절하기가 영 불편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주게 되는 경우 말입니다. 부탁을 자주 받는다는 건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정말 능력이 있어서 부탁할 일이 많은 경우, 또 하나는 부탁하면 잘 들어준다고 소문이 난 경우죠. 대부분은 후자입니다. 이런 분들은 대개 착한 사람 콤플렉스를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이걸 거절하면 저 사람이 곤란해질 텐데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하시죠. 예를 들어볼까요? 이웃집 아이 등하교를 한번 도와줬더니 이제는 매일 부탁하는 경우, 모임에서 음식 준비를 한번 맡았더니 이제는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이 되어버린 경우, 이런 일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 우리의 일상이 피곤해집니다. 아니, 내가 거절하면
이웃들이 날 이기적인 사람으로 볼까봐, 모임원들 사이에서 내 이미지가 나빠질까봐, 이런 걱정 때문에 거절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알랭드 보통이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이며 단지 약간만 미워할 뿐이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게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점을 기억하라. 생각해보면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걱정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거절한다고 해서 세상이 등을 돌리지도 않고 오히려 처음부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면 좋았을 일들이 참 많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절할 때는 나중에 하는 것보다 처음에 하는 것이 훨씬 쉽다. 처음에 거절하면 그저 바빠서 안 되는구나 하고 넘어갈 일도 계속 들어주다가 나중에 거절하면 성격이 변했네 하는 오해를 사게 됩니다. 만약 거절이 서툴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그걸 도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정중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부탁을 받았을 때는 바로 답하지 마시고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라고 하신 후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곰곰이 따져보세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결국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거절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지키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상대방이 무례한 행동을 해도 참기만 하는 태도입니다. 만만하게 보인다는 건 사실 상대방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생각이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동창회 식사 자리에서 누군가 농담이라며 저를 놀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분위기를 생각해서 웃으며 넘겼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농담이 더 심해지고 다른 사람들까지 거들기 시작하죠. 또 모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 의견은 묻지도 않고 알아서 결정해버리고 심지어 말투까지 명령조로 바뀌어 갑니다. 이런 작은 무례함들이 환절기 감기처럼 우리를 괴롭히죠. 이러한 상황의 해결책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마치 뜨거운 물건을 만졌을 때 자연스럽게 아 하고 반응하듯이 상처받았다면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뭘 그런 걸 가지고 하며 참고 넘어갈수록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이때 중요한 건 무조건 큰 소리치거나 화를 내라는 게 아닙니다. 짧지만 단호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농담은 저에게 상처가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기분이 좋지 않네요. 제 의견도 한번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주리 대학의 케네스 실든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적절히 반응했을 때 오히려 상대방이 더 친절하고 협조적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화술 심리학자 나이토 요시토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상처받았다면 무심코라도 웃지 마라. 여기서 무심코라도 웃지 마라는 말은 최소한이라도 표시하라는 뜻입니다. 웃으면서 넘기면 상대방은 나
저 사람은 이 정도쯤은 괜찮아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 꼭 말로 하지 않더라도 살짝 굳어진 표정이나 짧은 침묵으로라도 지금 그 말씀이 저에겐 불편했어요.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상대방도 내가 좀 심했나 하고 자기 행동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당신이 볼 눈치를 상대가 보게 하면 성공인 것입니다. 너무 예에 차리려다 예에 없는 상황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충분히 멋진 분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마음, 베풀 줄 아는 따뜻함, 이해심 많은 성격,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강점이죠. 다만 이제는 그 마음을 나누기 전에 스스로를 더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마음을 써가며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일상에 따뜻한 위로와 지혜를 전해드리러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